민주공화국입니까? 민주공화국입니까? 우선 철렵이라고 하는 게 그물 같은 경우를 가지고 투망이 있잖아요. 이제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좀 한가하게 노는 것이죠. 또 김원봉을 언급하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가롭게 철렵하듯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순방을 나갔습니다. 그 등에다 대고 이렇게 칼을 꽂는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자제해야 돼. 오히려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고 정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걸 보고 지상욱 의원님의 힘을 느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상욱 의원님께서 맡으셨으면 사실 저는 이인영 나경원 대표님 두 분 오신다고 해서 왔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회의가 늦게 끝나고 또다시 진보 보수의 논쟁을 종식하고 저는 여동생, 남동생이 없어서 누나라고 하거나 언니라고 하면은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서로 잘하는 경쟁.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보수와 진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6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섰고 핀란드가 첫 나라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민경욱 의원의 발언도 봤지만 갑자기 나온 철렵질 논평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국장은 철렵질의 단어 뜻을 아셨어요? 철렵이요? 네. 대충은 알죠. 대충. 저는 사실 예.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예. 너무 한가롭게 고기잡이질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비유를 든 겁니다. 네. 당연히 논란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막말 수도꼭지다. 당장 대변인직 사퇴하라라고 아하. 요구를 했고 이 당사자인 민경욱 대변인은 뭐 대통령을 비판하면 막말이냐 더 가열차게 비판하겠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양 반장, 한때 이호 여사의 병세가 많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난 6일이 상당히 좀 위험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요? 네. 당시에는 그 가족들도 모두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 뭐 가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네. 하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헝가리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이르면 오늘 밤 인양될 걸로 보입니다. 침몰한 선체를 와이어로 붙드는 작업이 곧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은 내일 인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헝가리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양 작업 외에도요. 수상과 공중에서 헬기, 드론, 수색견 등을 통한 실종자 수색은 진행 중이죠. 이런 가운데 이번 참사로 숨진 일부 희생자들의 유해가 오늘 국내에 첫 송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송환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최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은 추경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가 오늘도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 계속되고 있고요. 또 여야 지도부가 이런저런 행사에서 마주치기는 했는데 오늘도 정상화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한국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을 외면하는 건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경기 부양이 아니고 총선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그런 입장도 내놓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속보 중에 하나는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14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죠.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발령받았고요. 아버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2달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조 회장 이제 별세 이후에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조현민 전무의 복귀는
이른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 복귀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일단 경제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정치보이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논의와 국회 추경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내용부터 알아보고요. 문 대통령 북유럽 순방 등 청와대 발뉴스와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인양이 임박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오늘도 좀처럼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물밑 협상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민주당과 한국당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계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당정은 추경 처리는 한시가 시급한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오늘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하고 또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지난해 9월입니다. 자, 이들은 매달 한 차례씩 이 같은 모임을 갖기로 하고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는데요. 당 그리고 정파를 초월하자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매달 초 월요일로 정례화된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올 2월 신입 회원이 들어왔죠. 한국당 새 얼굴이 된 황교안 대표, 3월 초월회부터 참석을 했는데요. 자, 어떤 모임이든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그 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띄워주기 마련입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오시니까 분위기가 좀 국회가 일신되는 그런 아주 신기일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가셔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초월의 황교안 신입 회원 첫 참석 이후 모임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는 황교안 손학규 대표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 일정이 취소가 됐었고요. 또 5월에는 황교안 대표가 일정상 이유가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했는데요. 결국 오늘 열린 모임에선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무슨 일로 못 온다고 그래요? 무슨 일로 못 온다고 그래요? 사무총장이 무슨 일로 못 온다고 얘기하던 거예요. 당 대표들이 모여서 국정을 한번 논의하고 국정 논의가 없어도 얼굴이라도 보고 원해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원내 의원들 발목을 잡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달라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특별 대우를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 애꿎은 꽃을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달랬는데요. 초월에 이 정파를 초월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초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와 월나라의 사이처럼 서로 원수를 지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자, 초월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월 10일 제32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렇게 열렸는데요. 자, 여기에도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했지만 한국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언론 탄압과 국민 자유 침해에 맞서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이 토론엔 여야 3당 원내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자, 이 모임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끝내 만날 수 없는 사이인 걸까요? 오늘은 안 만나시나요? 통화도 안 하시고요? 그럴 리가. 저는 항상 시간은 비워놓고 있는데요.
약속 없어요. 예, 다만 뭐 다 요 인근에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나고. 자, 그러니까 원내대표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른 약속은 없다, 시간은 비워놨다, 또 전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장 만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뭐 일종의 눈치 게임, 밀당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뭐 줄 듯 말 듯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당장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4월 제출된 추경안은 47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이낙연 국무총리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산불과 지진의 피해를 당하신 강원도민과 포항 시민들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데도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청와대와 정부의 추경안 처리 압박이 큰 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한국당을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도 검토했지만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지금 쉽지가 않은데요. 당장 국회 정상화에는 공감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단독 소집엔 부정적이라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펼쳐지면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처음 소집된 사개특위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 일제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이 참석했지만 원내 지도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점을 비판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 뜻이 맞지 않는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사보임해서 내보내놓고 지금 다시 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정말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창고입니까? 자, 결국 야당 쪽 자리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요. 자, 박 의원은 지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건 민주당 책임도 있다. 그렇지만 합의를 무시한 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말 특위 기간이 끝나기 전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왜 불참하고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이건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도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를 깬 것은 한국당이에요. 그리고 상정은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야 초월 못한 초월에 문 닫은 국회입니다. 네, 자 뒤에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이제 허블레아니호 인양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인양 작업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진행된다는 정부 대응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 얘기를 이어갈게요.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고 지금 5월 국회는 뭐 그냥 날려보냈고 6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치부에 금요일에 마무리 지으면서 주말 사이에 뭔가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는 없었고요. 특히 정부 여당은 이제 추경안 처리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오늘 첫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추경안 처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게 지난 4월 25일입니다. 오늘로써 47일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출된 추경안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2달째라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대통령과의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에도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건지 참으로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청은 늦어도 7월 중에는 이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마저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마저 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60민주항쟁 기념식 또 앞서 보신 대로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은 황교안 대표, 오전에는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 국민 자유 침해, 문재인 정권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요. 오후에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예방했는데 자신이 초월회 모임에 안 간 이유, 여당 탓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원칙이 있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국회를 나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힘든 떠돌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들이 누굽니까? 방금 비난했다고 하는 그분들이 결국 우리를 국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백선엽 대장이 1920년생인가 그렇죠? 네, 오늘 예방을 했습니다. 네, 자, 6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원내대표 회동. 지난주에도 이제 몇 번 만남은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지금은 아예 만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원래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토론회, 뭐 진보냐 보수냐 뭐 그런 토론회죠. 네. 참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에 곧바로 6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이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시기에 대해서 여당에 달려 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패스트트랙 철회 등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혹시 또 추가로 좀 만나기로 하셨나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님 못 오셔가지고. 추가로 만난 약속을 하지는 않았고요. 계속 수시로 소통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인영 대표 통화했어요. 아침에. 네. 국회 정상화 언제쯤 가능하다고 지금? 하루빨리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각 대표들의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마침 또 오늘 국회 사개특위가 첫 전체회의,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일단은 반쪽 회의로 열렸다면서요? 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당 윤한홍 간사는 나오긴 했지만 이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15분 만에 퇴장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한국당은 원내대표들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개특위를 개최하는 데 대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이 이번 달 말에 끝나는 만큼 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 특위를 24시간 풀 가동해도 부족하다면서 한국당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사개특위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에서 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 총 4건을 상정했습니다. 이후 민감용 경찰청장과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애초 경찰이 이들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표창원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쨌든 성폭력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할 수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식구였으니까 수사단에서 내지는 검찰에서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나 필요하다면 장관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회의에서요. 여당 의원들이 경찰 쪽을 향해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풍경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소 고발 많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해달라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자, 이종걸 의원, 아니 나도 고소됐는데 내가 먼저 수사받겠다, 수사받길 원한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태도, 자세를 보여야 한국당도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박주민 최고위원도요. 나 역시 고발당했다면서 언제든지 출석해서 수사받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신경 써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야인 생활을 그만둔 이후에 정말 활발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오늘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일단 이 협약식에 앞서서 양정철 원장이 도지사 집무실에 들어서자 이 두 사람이 와라 끌어안으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은 약 10여 분간 앞서 환담을 가졌는데 오늘 만남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이 협약식의 의미를 더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 원장은 경남의 좋은 정책이 중앙 정치나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배우러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경수 지사도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경남 발전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가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정법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두 사람은 김경주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김 지사와 만나기 전 1시간 전쯤에 이 경남 도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 원장은 일부 취재진에게 김경수 지사를 보면 짠하고 아프다라면서 국회의원으로만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했을까 싶다. 도지사가 되고 차기 주자가 되면서라면서 김 지사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을 응대하다가 생길 일이라 짠하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 정치부회의 진행 중에도 국회 관련한 좋은 소식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속보를 좀 챙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한국당 빠진 초월에 여야 4당 국회 정상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유럽 순방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면서 스타트업 강국이죠. 핀란드와의 혁신사업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순방을 철렵질에 비유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새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시위를 쭉 당겼다가 놓으면 이 새가 훌쩍 날아가서 녹색 돼지를 공격하는 이 게임, 바로 앵그리버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국민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자, 정치인들도 앵그리버드의 유명세를 앞다퉈서 활용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 캐릭터 인형을 활용해서 투표를 독려했었고요. 자신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패러디 시도도 있었습니다. 홈그리버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번에 이걸 보고 좀 즐거웠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앵그리버드를 만든 회사가 핀란드 회사라는 거 지금 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보통 핀란드 하면 한때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 아니면 자기 전에 꼭 씹는다는 자일리톨 떠올리는데요. 사실 핀란드는 앵그리버드나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유명 게임, 또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 강국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매년 수만 명씩 몰려들고 있다고 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 첫 번째 나라로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했는데요. 넷마블, NC소프트, 컴투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업체 대표들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둘째 날에는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스타트업 서밋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서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사업 현지화 등 지원을 위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헬싱키에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여당 발제에서도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문희사 국회의장과 통화를 갖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답답함도 토로했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에선 대통령이 갈등에 불씨만 지펴놓고 순방을 떠났다는 거친 비판 논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민경욱 대변인이 든 비유가 또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자, 먼저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의 파문만 일으키더니 나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궁이를 있는 대로 달궈 놓고는 철렵질, 즉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린 사람 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담그러 떠난 격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불거진 약산 김원봉 논란에 황교안 대표와의 회담 불발 등 국내 과제가 산적한데 뭘 위한 순방이냐라는 한국당의 주장인 겁니다. 자, 대통령의 순방 외교 자체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직접 비판하는 논평은 드문 일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쌍욕보다 더한 저질 막말이라면서 공당의 논평이라고 내놓다니 토가 나올 지경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민경욱 대변인은 막말 수도꼭지라면서 당직을 박탈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3사 일어나라는 당대표 경고까지 나온 터라 박물관 막말 논란이 잠잠할 줄 알았는데요. 결국 이렇게 또 불거졌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모조리 막말인가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만약 철렵질이 막말이라면 그 막말을 불러일으킨 문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도 따져 물어야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공당 자격 상실이라고도 했고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1당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가열차고 합리적인 정부 여당 비판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민 대변인은 앞서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두고서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말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네티즌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그 피해 가족들의 좀 심경을 좀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가능한 거 아닐까요?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쇼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순방길 오른 대통령의 철렵질 논란, 막말 수도꼭지 더 가열차게 비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의원의 발언 논란을 저희가 좀 들어봤잖아요. 일단 본인은 논란 이후에 더 가열차게 비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두고 이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나홀로 속 편한 현실 도피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민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 쌍욕보다 더한 저질 막말이다. 토가 나올 지경이다라고 또 맞받아쳤는데요. 또 민경욱 대변인은 막말 수도꼭지라면서 당직을 박탈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의 순방 외교 자체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일이죠.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막말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양반장. 그렇습니다. 어제 민경욱 대변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면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모조리 막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꼬투리 잡고 막말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시도가 장탄식만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1야당 대변인으로서 더욱 가열차게 비판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 4, 1언,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뭐 황 대표의 경고가 무색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민경욱 대변인은 막말 자체를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제 정치권 분위기는 그런 거고요. 지금 다른 당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때요? 뭐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뭐 막말이라는 쪽인가요? 예, 일단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죠. 일단 뭐 바른미래당이 논평을 냈는데 노영관 상근 부대변인 누가 더 막말 잘하는지 대회라도 하듯 눈 뜨고 나면 기막힌 어록들이 등장한다. 한국당의 막말 시리즈 국민의 불신과 조롱만 불러 일으킴을 왜 모르는가라면서 이 잘못된 일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필요하지만 비판과 막말도 구분 못하는 언행으로 누구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60 민주항쟁 32주년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긴 한데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막말은 민주주의 미덕과 거리가 멀다. 뭐 민경욱 대변인을 딱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현 정치권 상황을 비판한 발언이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확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갈등과 마주한다면서 시민들이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념사는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진영 행안부 장관이 대독을 했고요. 기념식 행사는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용산구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뭐 민경욱 대변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문 대통령 순방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 말고도요. 지난 7일인가요? 7일에 있었던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 관련해서도 또 한마디 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드디어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서 우리 경제에 큰일 났단다. 그래서 웃잘낀데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대통령은 경제의 성공 중이라고 말하고 순방 떠났고 경제부총리는 후반기에는 경제 좋아진다고 했다. 경제수석은 경제불황 장기화한단다. 말이 서로 다르니 셋 중 누구든 옷을 벗으시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윤종원 경제수석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경제성장세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당시 윤 수석 브리핑 잠깐 들어보시죠.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습니다.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 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는데 네, 윤 수석은 이 석 달 전에 비해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길어질 우려가 있고 이 반도체와 자동차 가격도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날 브리핑에서만 하방이라는 표현을 10여 차례에 걸쳐 사용을 했는데요. 이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IMF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 분배 지표가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경욱 대변인은 대통령의 얘기와 경제수석의 얘기가 상충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예, 황교안 대표는 일단 이 경제 위기를 인정을 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 위기를 경고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경제부총리의 그동안의 이야기와 오늘 어제 지난 금요일 경제수석의 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의 이 경제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는데요. 세계 경제 둔화가 원인이 아니다. 이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민주노총의 폐악과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서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메시지가 추가로 나왔나요? 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 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상치가 않고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하는 느낌이라면서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안전망 강화와 규제 혁신도 목표를 높여서 추진 중이라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회가 도와달라, 추경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주에는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내년도 전 세계 GDP가 0.5%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미중과 관련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대처하는 데는 여야, 노사, 정부 기업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 즈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올 수 있다.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상 무산됐다는 그런 얘기가 좀 오늘부터 나오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잡을게요. 철렵질에 정신 팔려 막말 수도꼭지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이 최근 탄핵 책임자 물갈이 필요성을 띄우면서 다음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응수했다. 정치권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친박 신당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한애국당 집회가 열렸죠. 자, 무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덮어주시죠. 예, 먼저 저쪽에 존재감 확실한 인지연 대변인, 정말 좋아하네요. 또 옆에 간만에 봅니다. 서석구 변호사. 자,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홍문종,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남해당 집회를 찾은 홍문종 의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듯 그동안 묵혀놨던 뒷얘기 풀어놓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친박, 진박 행세하면서 빼찌단 의원들에게 자신이 아우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모두 이렇게 반응하더란 겁니다.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형님이 하자는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지난 4월 홍문종 의원들 70여 명 서명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청원 법원에 냈었죠. 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화제였는데 역시 홍 의원의 눈물겨운 설득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매일 밤마다 한 놈씩 저한테 몰래 와요. 형님, 제가 꼭 형 집행정지에 사인했다고 대통령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뒷사람한테 때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하자고 할 때 좀 하고 있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자, 하지만 이 홍 의원의 그런 노력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 여전히 요지부동이죠. 심지어 다음 총선 공천에서 친박 공천, 탄핵 책임자 물갈이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겁니다. 자, 홍문종 의원,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이렇게 포효합니다. 2,000명의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뭔가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요. 자, 그래도 나 탈당할란다라는 얘기는 아닌 만큼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자, 홍 의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앞서 그 당원들 탈당 얘기, 본인 얘기라는 듯 말이죠.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당가를 모릅니다. 근데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불러요. 저는 한국당 중앙당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국당 중앙당사는 자주 갑니다. 제가 어디 당원입니까? 혹시 당비도 대한애국당에 내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홍문종 의원 탈당 시사 또 있을지 모른 친박계 줄 탈당 가능성.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단은 짐짓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내 분열 없습니다. 홍문종 의원 대한애국당을 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얘기를 하셨나요? 네. 저는 직접 듣진 못했는데 진위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다시 대한애국당 집회로 돌아가세요. 자, 지금 인터넷을 펄펄 끓게 하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됐죠. 이 천막 농성장,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장에서 집회 중간에 이 대한애국당 지도부가 도시락을 먹는 장면, 바로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조원진 대표 저 오른쪽에 있죠. 서석구 변호사 또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 대표는 그래도 그나마 뭘 깔아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석구 변호사, 자, 아예 태극기 위에 도시락을 퍽 올려놨습니다. 자, 혹시 혹여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다가 그게 아차 싶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정도면 이건 식탁보죠. 태극기가 아니라. 자, 서석구 변호사 예전에도 태극기 함부로 다뤘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았고 또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억하시죠? 탄핵 정부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다가 저렇게 태극기를 두르고, 그래서 어떤 시민에게서 태극기가 턱 빠지냐 앞치마냐 항의받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 망토를 저렇게 입다가 벗으면서 가방에 마구 쑤셔넣는 저런 장면도 있었죠. 정말 태극기 좀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네, 전광훈 목사님, 정말이지 거칠 게 없습니다. 아무리 교계 안팎에서 비판을 해도 고지를 향해 돌격 앞으로입니다. 자, 내일입니다. 예, 전광훈 목사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릴레이 단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한기총내 반대자들 이제 그의 목회의 어떤 그 성적까지 의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분은 정상적인 어떤 목회자기보다는 교주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교주 같은 성향. 예예. 교주라. 자, 오늘도 개신교 내부에서는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을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늘 성명서 냈습니다. 그동안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 침묵을 했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전광훈 목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혀를 놀려서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하라 라는 시편 9절을 인용을 했더군요. 자, 하지만 전광훈 목사 얘기 틀린 거 하나 없다라는 개신교 단체도 있습니다. 서경석 목사 등이 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애국기독교연합, 오늘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하야 촉구 주장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기총 전광훈 대표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교계에서도 안팎에서도 비판이 많아서 본인이 사과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많았는데, 그 양반장 얘기대로 오히려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특별 기자회견까지 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다뤄볼 텐데,
자, 하여간 전광훈 목사의 행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한기총 내부에서 정광훈 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한기총 비대위 바로 거기서는 이 비대위에서는요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을 앞세워 정치 세력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가 주축이 된 기동민주당을 띄우기 위해서 한기총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 한기총이 해체돼서 한국 교회에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이 비대위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개신교계 내에 이제 진보적 성향으로 통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오늘 성명을 냈죠. 한기총하고는 평소에 약간 경쟁적인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논평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다는 게 그동안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침묵했다가는 이 한국교회 전체가 질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입장을 이번에 냈다는 건데요. 이 교회협의회는 전 목사에 대해서 이 권력 정치의 집단적 광기에 몰입된 거짓 선지자의 선전선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공동증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음적, 반신학적, 반지성적 주장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스캔들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모든 언론이 더 이상 이 전 목사의 발언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하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대한애국당 행시사,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어디 위치도 모른다, 그 당가도 모른다, 애국당 당가만 한다. 정말 그런가 보죠. 하여간 총선이 가까우니까 뭔가 꿈틀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홍문종 의원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좀 띠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친박계 공천 배제론을 견제하기 위해 던진 발언이냐라는 물음에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나는 유영하 변호사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심스러운 홍 의원과 달리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홍 의원의 결단만 남았다라면서 홍 의원의 대한애국당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친박 신당 신호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던데 아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잠깐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공천 룰을 정하고 있는 신정치혁신특위 신상진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친박계 물갈이에 대한 어떤 당내 공감대랄까요? 이런 건 거의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들 친박 세력이 만약에 진짜 홍문종 의원을 필두로 해서 대거 탈당을 해서 대한애국당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알아서 인적 쇄신이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신당의 출현으로 인한 보수 세력의 또 다른 분화, 분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라도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황 대표 입장에서는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셈인 거죠. 네, 아직은 친박 신당이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양 반장 얘기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쪽에 더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네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최근에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외연 확장은 결국 누군가와 세력을 합친다, 이런 경우를 이르는 건데 일단 인적 쇄신 후에 어느 정도의 진통을 각오한 뒤에 이 바른미래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자,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잖아요. 한때 상당히 큰 고비를 넘겼다라는 얘기도 들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 반장? 네, 이희호 여사 나이가 올해 97이죠. 상당히 고령인 만큼 병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악화 호전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좀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은 회복이 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병원에서 비상 대기를 하고 있던 가족들은 일단 어제까지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워낙
워낙 고령인 만큼 오늘도 좀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문안을 갔다면서요? 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과거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 마크맨을 했었습니다.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동교동 자주 다니면서 이희호 여사와도 친분을 쌓았는데 오늘 오전 병문안을 마친 뒤에 위대한 여성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반려이자 동지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에 또 한화갑 김옥두 전 의원 등도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오늘 경영일선에 복귀한 거죠? 그렇습니다. 물러나기 전에는 대한항공 전무였죠. 이번에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오전 소공동 이 사옥에 출근했답니다. 약 14개월 만이죠. 한진그룹은 조 전무가 수사를 받은 각종 혐의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서 이 복귀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앞서 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 상속 경영권 문제를 놓고 그동안 이런저런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출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민 전무가 경영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딜이 있지 않았냐라는 추측이 지금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그룹 측의 설명이고요. 다만 여론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을게요. 전광훈 내일 대통령 하야 회견 교계도 비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가 오늘 13일째를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일 수습된 20대 한국인 여성 시신을 마지막으로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이제 허블레아니호 인양 작업이 현지 시간 내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정치부회의 아마 할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 인양이 진행될 거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람선 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말 사이에 인명피해 상황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0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8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실종자 시신, 참사 지점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20km 떨어진 에르드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20대 한국인 여성입니다.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군견을 이용한 수상 수색도 계속되고 있죠. 현재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건 바로 허블레아니호 선체 인양 작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 때만 해도 선체 인양을 할 크레인 클라크 아담호가 다뉴브강 수위가 높아서 참사 지점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말 사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크레인과 선체를 이어줄 와이어 줄을 선체에 연결하는 겁니다. 인양 작업 준비는 유실 방지 대책을 다 완료했고 본 와이어를 결속하기 위한 유도 와이어를 모두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본 와이어가 예상보다 좀 쉽게 선박을 통과하게 되면 본 와이어와 크레인과의 결속을 할 수 있는 고리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이어 연결 작업이 예정대로 오늘 마무리되는 걸 전제로 하면 본격적인 인양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양 작업 예상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허블레아니호 침몰 위치를 기준으로 아래에 크레인 클라크 아담을 배치하고 양쪽 옆으로는 바지선 2척을 세워둡니다. 오른쪽 바지선은 인양 작업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왼쪽 바지선은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해서 올려놓기 위한 용도입니다. 크레인에 의해서 배가 이제 수면으로 점점 올라올 겁니다.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조타실에는 지금 헝가리인 선장이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이어서 다시 배를 더 올려서 보시는 이 갑판 위에까지 수면이 올라갔을 때에는 갑판 지역을 수색을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이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작업 상황에 따라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인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양 작업은 바지선 주변으로 이 가림막을 설치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인양 작업 상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죠. 자, 그런데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사 직후 휴대전화 데이터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죠. Igazságügyi szakértői megállapítás van arra nézve, hogy a gyanúsított adatokat törölt a baleset időpontja és a telefon későbbi lefoglalása között. 자, 이런 가운데 바이킹 시기노 선장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임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수사 상황이 선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변론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우리 검찰 관계자는 물론이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도 최근 헝가리에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헝가리 유람선 참사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소식입니다. 자, 어제 관련 보도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어제 홍콩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홍콩 인구가 대략 740만 명 정도니까 7분의 1 정도가 참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참고로 경찰 추정으로는 24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자,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오는 10일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홍콩 입법회에서 논의를 재개할 이 법안 때문입니다. 都係希望政府可以聽到我哋香港人嘅心聲啦，即係可能啲人話都係一個可能唔多，但係其實你只要全部人出晒嚟，希望所有啲立法會議員可以聽到我哋嘅聲音。 자, 도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화가 났을까요? 바로 범죄인 인도 법안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상대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자국 내 범죄인을 인도하는, 보내주는 국가 간 약속입니다. 홍콩 역시 세계 각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2007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표결에 붙일 법안은요,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콩 시민들의 우려는 바로 이겁니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지만 상당히 높은 자치권을 갖고 있죠. 이른바 일국 양제 행정 시스템입니다. 홍콩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치 시스템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이른바 이 반중 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또 중국 체제에 반발하면 중국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홍콩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我今日要喺呢度代表我哋反對香港政府呢個引渡翻去中國大陸嘅條例。我覺得呢個條例第一冇諮詢，第二有太多唔清楚嘅地方，所以我哋絕對唔可以咁樣將呢個條例 pass 嘅。 자, 일각에선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서서 홍콩의 중국화, 이른바 일국 양제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The people of Hong Kong want to protect our freedom of speech, our rule of law, our judicial system, and also our economic foundation, which is a welcome to international investor. If the international investor, lose confidence in Hong Kong because of this, evil bill, then the Hong Kong will economically would also be destroyed. 이 같은 목소리에도 친중파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법안 추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캐리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법안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어서 대규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향후 상황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허블레아니호 인양, 초읽기, 실종자 수색도 강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인양 작업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다뉴브강 수위 때문에 크레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제 지난주 저희 이제 정치부회 끝날 때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접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위가 높아서 이 크레인이 다리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예. 이제 이 수위가 가라앉기만을 바랬던 거죠. 그러다가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에 이 수위가 약간 내려간 상황에서
이 다리 아치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서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참사 지점에 겨우 도착을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이 다뉴브강 상류에 위치한 슬로바키아 같은 이런 주변국들이 댐 수문을 좀 닫아서 수위 조절을 도와줬다고 하네요. 마침 지난 주말 다자 회의에 참석해서 슬로바키아에 머물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또 헝가리 외교장관 인접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In these times of profound sadness and loss, your solidarity and support have offered us strength and tightened the bonds between our countries. So thank you very much. Slovakia is basically breaking the water of the Danube, helping us with lowering the water level in Budapest. So we appreciate this technical assistance as well. 오늘 이번 참사 희생자 시신이 처음으로 운구됐죠? 네, 시신 4구가 현지에서 화장을 한 후에 항공편으로 어제 운구가 됐습니다. 이 헝가리를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거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가족 9명도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또 생존자 가운데 현지 치료를 마친 2명도 같은 비행기편으로 오늘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헝가리 현지에서 들어온 속보가 좀 더 있잖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식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양을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중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당초 와이어 연결을 다 마치고 이르면 오늘 인양 시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와이어 4개 중에 2번 와이어 연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 안에 최대한 연결을 마무리 짓고 내일 오전에 인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었는데요.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바이킹 시기노가 오늘 다시 헝가리 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일 중으로 부다페스트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해줄 것을 헝가리 정부에 요청을 했었지만 헝가리 당국은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안타까운 소식이 주말 사이에 또 있었는데 지중해 크루즈선에서 우리나라 60대 여성이 실종된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하여간 해외에서 자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마음이 좀 무겁고요. 오늘 관련 소식 이렇게 잡을게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유해 생존자 첫 귀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고유정은 계속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정황 증거들이 적지 않습니다.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경에 고 씨가 제주 시내 한 마트에서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구매한 CCTV가 공개됐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다양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칼, 고무장갑, 청소용 솔 이런 걸 구매했죠. 그리고 포인트까지 적립을 합니다. 경찰이 오늘 공개한 또 다른 CCTV에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을 반품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붕대를 감은 손이 눈에 띕니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라도 흔적이 묻어 있을까 봐 반품 물건을 꼼꼼히 닦는 모습도 보입니다. 고 씨는 반품 이유에 대해서 시체 옆에 있으니 찝찝해 환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달 18일 제주도에 본인의 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차량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고유정이 예약한 펜션은 무인 펜션이었습니다. 펜션에 설치된 CCTV도 모형 CCTV였습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고유정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동물의 특정 부위 무게와 사람 뼈의 무게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시신 회송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방 도구도 찾아봤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고유정의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이제 성폭행 하려고 해서 그걸 이제 막는 과정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했다, 범행을 했노라 얘기도 하면서 사건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치밀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참 소개해드리기가 그리고 알려드리기가 참 고록스럽습니다. 예. 경찰에 따르면 전 남편을 살해한 사흘 후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여객선 CCTV에는 고유정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바다에 유기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고유정이 완도항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배에서 내린 후에도 비상등을 켜고 정지한 채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차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야 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유해가 인천시 서구한 재활용 업체에서 발견됐습니다. 소각장에서 500도에서 600도로 고열 처리돼 3cm 이하로 조각난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씨와 피해자인 전 남편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전 남편은 아들을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면접권을 얻어 아들을 보러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약동물 검사를 재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제주에 내려오기 전날 청주의 한 약국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모레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살해 동기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에서 알아봤지만요. 내일 오전, 현지 시간 내일 오전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정치부의 시간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은데 자세한 소식 현지에서 바로바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국회 발제에서 저희가 알아봤지만요. 최근 잇따른 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내일 오후 공개 기자회견을 엽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공식 요구할 걸로 보여서 교단 안팎의 반발 또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가 처음 발굴됐죠. 정경두 국방장관이 내일 주한 미국 또 프랑스 대사관 및 유엔사 관계자들과 함께 유해 발굴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당정협의회에서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기업 상속 공제 개편안이 발표된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웃어요, 양 관장? 바람이 꼬여서?